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 내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건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기억나는 유년 시절로부터 나는 각오로 되짚어 본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었나? 그래서 벌을 받는 건가? 살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 무수히 많을 것이다. 모두 하나씩 나열할 순 없겠지만 기억나지 않는 일들까지 포함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독이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을 수 있다. 나를 싫어하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저주만이라도 풀어주세요.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늘에 간절히 빌어 그 사람들에게 제 마음이 꼭 닿아 저에게 내린 저주를 풀어주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벌받을 행동을 한 것도 있을 것이다. 난 솔직히 신이 있는지 확실히 믿지는 못한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도 맹신하지 않는다. 물론 종교를 가지신 분들의 믿음은 존중한다. 종교는 없지만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 벌을 받는 게 아니라면 20대 초반에 한 3년 동안은 추석 때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빈 적이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저에게 주시고 그들이 꼭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좋아했던 여성까지. 그 소망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 결과적으로 그때 행복을 빌어줬던 사람들이 모두 현재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온갖 공상을 해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다시 이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수금액의 거의 전부가 들어가 있던 넥스타이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약간의 금액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큰 금액을 매수하기 시작한 저는 푼돈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넥스타이가 살짝 반등해 주었을 즈음 나는 전부 팔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30% 정도만 매도했습니다. 나머지는 꼭 고점보다 더 오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유를 했습니다. 남은 금액으로 매매를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원칙과 규칙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도 어떤 정신으로 매매했는지 지금은 전혀 기억나질 않아 이번에 힘겹게 2021년 6월부터 매매 내용을 다시 찾아보았는데 익절한 금액은 20에서 30만원 남짓, 손절한 금액은 50만원부터 200만원. 조급해졌습니다. 5월에 손절매한 1200만원과 잃은 거라 생각한 넥스트아이의 2500만원. 넥스트아이의 주가는 계속 내려가서 손실률은 점점 커지고 있고 빨리 만회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매매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매수 후 하루만 지나더라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란불만 보면 너무 불안했고 빨간불을 보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한 번에 만회해야겠다는 조급함에 매도하지 못하고 기다리다 다시 보합 수준의 수익으로 매도하거나 마이너스로 손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도하면 매출 후 그 종목은 속절없이 상승하였고 그걸 보고 있노라면 저의 상실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풀로 레버리지를 사용해가며 매수를 하였고 8월 초쯤에 처음으로 반대 매매, 담보금 부족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담보 비율을 넘어본 적이 없었는데 더욱더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몰래 카드론 대출을 추가로 2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제 명의가 아닌 저의 어머니 카드로요. 어머니께는 빠른 시일 내로 갚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전체 입금 금액보다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주식창을 열어볼 때마다 마이너스인 계좌는 매일같이 보다 보니 무덤덤해졌고 아직 매도하지 않았으니 실현 손실은 아니다. 다시 반등을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예수금 가지고 계속 매매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얼마를 잃고 있는 건지 몰랐고 빨간불만 들어와서 하루에 몇십만원 이익이 나면 돈을 벌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손절로 마이너스. 하루 벌면 이틀에서 3일은 손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매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귀신에 씌운 것처럼 장이 시작하면 장이 끝날 때까지 호가창만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본업에 손 놓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전업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주던 생활비 액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넥스트아이를 걱정하였고 저는 버티면 오를 거야 걱정 마 내가 단타로 벌고 있으니 조금만 버티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카드론 대출 납부금 등 월말이 될수록 저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예수금이 점점 줄다 보니 반대매매 문자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해졌고 다른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버스카드 충전하듯 조금씩 입금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더는 입금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신용으로 매수한 종목을 부분적으로 손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더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칠 있으면 이 종목은 오를 거야 확신을 하고 매수하면 그 종목들은 거짓말처럼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확신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만 크게 수익을 내면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내가 출산 중임에도 저는 연신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미친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 11월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고 계속된 반대 매매, 담보금 부족 문자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계좌 상태, 지출할 금액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다시 시작하자란 생각으로 전체 종목 정리를 결정합니다. 남아있던 종목을 전부 시장가에 일괄 매도합니다. 매도하고 마음이 후련해졌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막상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저의 계좌에 남은 금액은 1200만원 남짓. 대출금 등 나갈 돈을 정리하고 나니 저에게 남아있는 돈은 250만원 정도였습니다. 총 손실금이 8천만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세상이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